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주변에 당뇨 환자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유병기간이 오래되면 당뇨약을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을 맞고 아무것도 안 드셔도 혈당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고 식단 관리를 잘 하셔도 유병기간이 오래되면 합병증은 누구나 다 생기게 됩니다. 사실 당뇨로 진단받기 10여 년 전부터 당뇨병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당뇨로 진단받기 전에 이미 진액은 말라버리고요. 혈관과 조직은 당독소로 서서히 망가져 가거든요. 때문에 당뇨는 유병기간이 3년밖에 안 되더라도 고혈압과는 달리 치료하기가 참 까다롭고 영양요법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당뇨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혈당이 최소 50 이상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저희 환자분들도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시는데요. 그건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5층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분 30초 정도인데요. 15층이 아닌 20층까지 오르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혈당이 더 잘 떨어지겠죠. 오를 수만 있다면 더 오르셔도 됩니다. 15층까지 오르는 걸 한 세트로 보고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음식에 따라 개인의 소화 상태에 따라 혈당이 최대가 되는 시간이 다르지만 소화가 진행될수록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요. 보통 식후 40분쯤부터 혈당 피크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당뇨이신 분들은 장이 좋은 분들이 별로 없고 기저 인슐린이 적으며 인슐린 저항성 또한 심합니다. 때문에 더 빨리, 더 가파르게 혈당이 치솟게 되는데요. 따라서 식사를 마치고 40분쯤 후에 계단 오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밥은 조금 드시고 야채나 고기 위주로 드신 분들은 소화 속도도 늦기 때문에 보통 식후 50분 이후부터 계단을 오르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요. 계단을 오르실 때에는 천천히 쉬엄쉬엄이 아니라 되도록 빠르게 2계단씩 오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5층 계단을 다 올랐을 때에는 숨이 차서 헉헉대게 말이죠. 한꺼번에 3세트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려오신 후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단을 오르시고 또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단을 오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3세트를 하시면 보통 10분 안에 운동이 끝나요. 하지만 소화는 10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소화 시간을 고려해 10분에서 15분 정도 간격을 두고 3세트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식후 혈당 피크가 최대가 되는 시간이 보통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거든요. 혈당 피크를 낮춰야 췌장이 혹사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어떤 음식을 드셨느냐에 따라 혈당 피크가 최대가 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고기나 야채를 많이 드셨다면 1시간 30분 이후에 혈당이 최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후 40분에 꼭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량과 어떤 식사를 했는지를 고려해 운동 시작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도 소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야채를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을 적게 드셨다면 운동 시작 시간을 1시간쯤 후에 시작하시고 10분 간격이 아닌 15분 간격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또한 본인 몸 상태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혈당계가 집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분도 계신데요. 당뇨는 의사나 약사, 한의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혈당 관리를 하시려면 식전 혈당과 식후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혈당을 체크해서 어떤 식사를 하셨을 때 혈당 피크가 빨리 올라가는지 본인이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약에 의존해서는 절대 당뇨를 고칠 수 없습니다. 사실 당뇨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빠르게 2칸씩 15층 계단 오르기를 한 세트만 해도 혈당이 50에서 70 정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혈당 피크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고 인슐린 저항성도 심하기 때문에 한 세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2세트 이상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2세트 이상 했는데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정말 심각하신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인슐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그 열쇠에 잘 반응하지 않아 문을 열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쓰이지 못하고 혈관 속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혈당이 높아져서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니 혈관에 노폐물이 잘 끼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많은 합병증이 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를 치료하려면 반드시 개선시켜야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캐롭 추출물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는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니 약사님들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앞서 본인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셔야 해요. 식전 혈당과 식후 30분 간격으로 2시간까지 혈당을 재시면서 혈당이 얼마나 치솟는지 언제 최대 피크가 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신 후에 시작해보세요. 운동을 시작하실 때에도 운동 시작 전 혈당을 재시고 운동을 3세트 하시고 혈당을 재보세요. 매번 하시라는 게 아니라 며칠만 해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본인 몸에 맞게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운동이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면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운동이라서 그렇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데에는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해요. 계단 오르는 게 힘드시다면 스쿼트를 하셔도 되지만 스쿼트는 계단 오르기만큼 유산소 운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물론 스쿼트도 근력 운동이라 혈당을 떨어뜨리기 좋은 운동이죠. 만약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보다 스쿼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를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이 검색되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또 약을 드시면서 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약 조절을 하셔야 해요. 약을 드신 분이 운동을 해서 혈당이 빨리 떨어져 버리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하시되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의사나 약사에게 약에 대해 문의 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심하지 않는 분들은 약을 끊고 식단 조절이나 운동, 영양요법만으로 당뇨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약이 당뇨를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신장투석이나 심혈관 질환, 실명 등의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스스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나으려면 마음 수련, 운동, 식생활 개선이 먼저입니다. 제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주 드릴 테니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노력을 하시고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